지원 동기를 저는 이제 작성이란 말을 빼려고 그래요. 작성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한 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조립할 퍼즐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에 도전을 해봤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꿔봤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AI 시대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는 지원 동기의 난이도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감히 예측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로는 안 돼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어야 됩니다. 계기와 필살기. 예전부터 나는 니네 제품 썼어. 예전부터 너가 너무 좋았어. 그 예전부터의 어떤 포인트가 계기예요. 이 계기가 없으면 앞으로 지원 동기는 신뢰도를 잃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필살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 나 뽑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까지 연결해야 돼. 내가 그 회사를 만난 계기, 그 회사를 만나서 봤던 강점, 그 강점을 보면서 느낀 나의 감정. 그래서 너네 회사 들어오려고 내가 이런 필살기 만들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원 동기 오늘 이거 끝까지 들으시면 그냥 끝나요. 진짜 끝날 거야. 근데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스가 있잖아요. 자, 어떤 회사 지원 동기 한번 써볼까? 물류회사? 아, 그 회사 이름을 적어요. 회사 이름. CJ 대한통운을 한 분이 용감하게 얘기하셨으니까 CJ 대한통운 지원 동기 적어줘. 그럼 얘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 기다리기가 좀 그렇잖아? 또 다른 애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CJ 대한통운 지원 동기 적어줘. 얘는 좀 빨라. 지금 한번 보세요. 대한통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된 대표적인 물류회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하우를 쌓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뭐예요? 회사의 강점에 느낀 내 감정을 지금 얘가 이미 표현하고 있죠. 또 창의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GPT가 쓴 거 한번 봅시다. 첫째는 선도적인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얘는 두 번째는 기업 문화를 강조했네요. 세 번째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복지 제도를 얘기했고, 여기는 사회적 책임을 얘기, 뭐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는 이거를 가미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필살기 하나가 붙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땡땡 물류회사에서 알바할 당시 무엇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미를 적어볼게요. 물류에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되겠죠? 내 경험까지 붙였죠.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필살기. 그러니까 내 경험하고 연결시키면 앞에 회사 조사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이 형이 보여줬던 자소서보다 엣지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얘한테 뭐라고 물어봐? CJ 대한통운 경쟁력 세 가지 뽑아줘.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작성을 또 해주겠죠? 이 자식아, 그거 아까 했던 얘기잖아. 나 지금 얘네들이 좀 멍청해. 대한통운 경쟁력. 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경쟁력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의 경쟁력을 물어보면 얘가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 지금 벌써 키워드가 나오죠. 광범위한 물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키워드가 나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CJ 대한통운 물류 인프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뉴스를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호실적에 대한 게 하루 전에 지금 최신 기사로 나왔네요. 여기 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숫자가. 이건 한진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붙여 넣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럼 숫자를 중심으로 디테일을 구현할 수 있다. 그냥 뭐 AI가 막 그냥 해준 게 아니라 AI와 내가 같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경신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신스를 매일, 이건 지금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따 소개할 건데 왜 그럴까요? 면접에서 털립니다. 여러분들이 AI 시대가 되면 더 똑똑해질까요? 멍청해질까요? 우리는 100% 멍청해집니다. 면접에 가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GPT한테 물어볼 거야? 얘 또 엄청 느려. 결국에는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동기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냥 AI에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핵심 동인들이 추출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합부를 가르는 게 뭘까요? 그 동인과 연결된 내 경험, 필살기죠. 이제는 필살기를 제외한 모든 내용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니크해집니다. 그동안은 제가 경신스를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경신스를 엄청 강조했던 이유는 리서치 능력, 분석 능력, 숫자를 기반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여러 가지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AI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걸 얘가 그냥 다 해줘버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것만 쓰면 되냐? 그 뒤에 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앞으로 지원 동기는 문항 탈락이 되고 자소서 역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경험 리스트업 있죠? Y,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이걸 이제 경력에서는 CV라고도 하고 경력 기술서라고도 합니다. 경력 기술서 또는 경험 기술서 형태로 간소화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얘가 5초 만에 쓴 건데 10초 만에 쓴 건데 우리가 엄청 몇 시간을 고민한 것보다 더 낫죠. 회사마다 다 달라요. 여기 면접 환경 쳐도 뭐 막 나오더라고. 이제는 필살기만 남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계기와 필살기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나의 지원 동기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대기업이 답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공기업 몇 년 전부터 그거 티오 금방 날아가니까 거기 목매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들 현타 왔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말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지원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 작성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면접 준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 동기의 3C4P 구조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지원 동기도 무조건 소제목을 적습니다. 필살기와 리저트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C와 4P의 비중이 좀 바뀌어요. 우리가 경험을 얘기하는 필살기 문항에서는 3C가 좀 적고 4P를 강조했는데 지원 동기에서는 거꾸로 갑니다. 3C가 분량이 늘어나고 4P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궁금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원 동기에서 우리 필살기는 그냥 단순 나열만 할 거예요. 하우 플러스 리저트의 단순 나열. 필살기를 나열만 하는 이유는 다른 문항에서 내 필살기를 자세하게 적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사이트는 간단한 입사 포부 이렇게 4단락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필살기 구조랑 똑같은데 볼륨이 좀 바뀐다. 그리고 내용이 3C가 기업 경쟁력 조사 내용이고 4P가 내 필살기의 연속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저는 이제 작성이란 말을 빼려고 그래요. 작성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한 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조립할 퍼즐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에 도전을 해봤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꿔봤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AI 시대 그게 맞지 않겠어요? 계산하고 분석하고 기획하는 거 다 누가 가져가요? AI가 가져가요. 힘쓰는 거 빨리 뭐 전달하는 거 로봇이 가져가요. 사람은 뭐가 남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기획력을 연결하는 능력이 사람이 갖춰야 될 창의력 뭐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대학 교수님들이 아주 먼 미래처럼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 이제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재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지원 동기 조립하는 프로세스 첫 번째 기업 조사를 합니다. 기업의 우선순위 경쟁력, 기술력 조사를 하는 거죠. 아까 이것도 이 경쟁력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지원하고자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를 또 이렇게 쓰니까 좋더라고. 시대의 대한통운의 경쟁력을 실적 중심으로 설명해줘. 자, 그러면은 실적과 함께 실적 중심으로 연도별 매출과 변화 추이까지 이제 나오는데 확실히 노션 AI는 조금 정보의 이 양이 조금 아쉽네요. 근데 지금 GPT 쪽에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 13조라는 것도 정보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취업 포털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기업 정보, 재무 정보를 보면 어때요? 매출과 수익의 성장률이 나오죠? 그거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접목해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일일 일지원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더라고. 여러분이 매일 지원하려면 내가 맨날 모든 기업에 대한 숫자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가 여러 차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그걸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지원하거나 상위 뭐 탑3 정도 그 정도에 관련된 기사는 매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이 내용으로 지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경제신문 스크랩 어떻게 하냐? 면접왕 이영 경제신문 스크랩. 너무 많은 분들이 정리를 잘하셨어. 벌써 영상 딱 박혀 있어. 그냥 이거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갑자기 출처를 또 이렇게 적으셨네. 이게 아마 저희가 배포한 자료일 거예요. 경제신문 스크랩 가이드라인이죠. 여러분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영상까지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매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노션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라고 가이드를 드려요. 매일매일 한 것을 기록물로 남겨놔라. 본문 이 기사 달려있고 거기에 의미 있다고 생각된 내용을 복사해서 트렌드가 될 만한 거 그리고 숫자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음영을 칠하라고 했죠. 숫자가 머릿속에 계속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요. 내 머릿속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적용할 점이 결론이 뭐가 나와? 현직자에게 만나면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미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와요. 그 아까 GPT를 활용한 것은 그냥 자소서 쉽게 쓰라는 거야. 자소서를 쉽게 쓰기 위한 거지 진짜 여러분이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앞으로 지원 동기는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대학교가 여러분 왜 레포트를 폐지하는 데가 나오겠어요? 자기 실력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애기 시작했다잖아요. 이놈의 AI 때문에. 그럼 기업도 이제는 그 수순을 동일하게 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 동기를 자소서에서 어려워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내가 저 회사를 왜 지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해야 돼요. 이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가 모든 기업의 의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해놔야 돼. 평소에 이걸 안 해놓으면 결국에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신문 스크랩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단순 대기업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가 뭔가 의미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고 있네? 그럼 그 회사를 한번 지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폭넓게 지원의 이 범위를 넓혀가면서 1일 1지원, 하다못해 2일 1지원,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성주의로 나아갈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커리어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수 때문에 끙끙 앓지 마. 필살기 정리하면 끝나는 거고 지원 동기는 이제 일도 아니야. 오늘 봤듯이.